우리 학교 수정 캠퍼스엔 총 6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네모, 퉁실이, 민현이, 삼색이, 근엄이, 윤양이. 이 고양이들은 자유롭게 학교를 활보하며 많은 학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5월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 건물 내부로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한 학우의 글이었는데요. 이 학우는 자신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같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를 갖고 있거나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학우들을 위해 건물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취재하기에 앞서 고양이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2238만 가구 중 약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그중 반려묘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데요. 실제로 고양이 털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고양이 털 알레르기의 증상으론 눈충혈, 가려움증, 붓기, 재채기 등이 있는데요. 이는 심할 경우 천식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 털 알레르기 증상이 없더라도 길고양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요. 사람의 손길로 인한 낯선 냄새 때문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버리거나 죽이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교 안 고양이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캠퍼스 내부에서 고양이를 마주친 경험이 있다를 묻는 문항에서는 예가 73.3%, 아니오가 26.7%를 차지했습니다. 건물과 외부를 포함한 학교 내부에서 고양이를 마주쳤을 때 알레르기나 동물에 대한 공포심 등 특정 이유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에 대해서는 예가 78.6%, 아니오가 21.4%를 차지했는데요. 교내에 존재하는 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100%를 차지했습니다. 교내에서 가장 자주 고양이를 마주치는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잔디밭이 21.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14.3%를 차지한 수정관이었는데요. 고양이 구역을 지정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고양이 음식 급여 혹은 쉼터 제작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는 긍정적이다가 78.6%, 부정적이다가 21.4%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의 동물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이가 건물 내로 출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학우들이 활동하는 수정관과 성심관에서는 학우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학우뿐만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고양이 알레르기를 가진 학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이 건물 내 출입하는 고양이로 인해 불안한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듯 일반 학우들도 고양이 털 알레르기나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동시에 단순한 불쾌감 때문에 캠퍼스 자체에서 고양이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를 어려워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학교의 경우 교내에 고양이를 돌보는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성신한 집사들이란 동아리가 존재하는데요. 이외에도 국민대의 추호오와 고려대의 고고심이 존재합니다. 대학교 내부에 존재하는 고양이 동아리는 단순히 캠퍼스 내부 고양이를 보호하는 일 외에도 학우들과 고양이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대 동아리 추호오 소속 학우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학우들 간의 의견 차이는 동아리 창립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설립 이전의 주된 갈등은 교내 출입이었습니다. 먹을 밥과 마실 물, 편하게 쉴 곳이 부족한 고양이들이 학교 건물로 출입을 해서 강의실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쓰레기통을 뒤져서 미화원분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학우분들이 불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강의실에 들어올 경우에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고양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공포나 불쾌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 주된 활동은 학우분들과 고양이들의 공생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학우분들과 고양이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선 고양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학교에도 고양이 활동 가능 구역을 지정해 두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학교 내부에 많은 고양이가 활동 중인 또 다른 학교는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고양이 돌봄 동아리인 고고심은 교내 학우들의 후원금을 통해 캠퍼스 내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고양이들의 임시 보호처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고양이들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주인을 만나 입양이 되기도 합니다. 교내 고양이 문제와 관련한 고려대학교 고양이 돌봄 동아리인 고고심 소속 학우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학교 에타에서도 종종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건물 입구 같은 곳에 고양이가 있으면 좀 무섭다고 그런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저희 고고심은 인간과 고양이의 공생이 목표인 만큼 인간과 고양이가 각자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양이 급식소 같은 곳은 좀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고 또 고양이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점들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내부에서 고양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는 어느 곳일까요? 해당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관된 하나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향성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학우들의 안전과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학교의 책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학우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 건물 안 고양이 문제와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관련해 우리 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캡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더 힘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이를 맡아서 관리를 하실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운영하시는데 많은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 직업에만 일에만 몰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에 대해서 학우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안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수긍한 대안으론 고양이가 활동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여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고양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두 고려한 대안인데요. 성신여자대학교 고양이만의 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에서만 고양이에게 먹을 주거나 담요를 모아 겨울집을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학교 측의 고양이 구역에 대한 표지판 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후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학우들과 고양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행동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매달 고양이 구역이 지켜진 현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고양이 동아리 안내하는 자료를 학우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구역 외에 장소를 아예 제한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닌데요. 이는 음식급여나 겨울에 마련하는 고양이 쉼터 등의 위치를 정해진 구역으로만 설정해 주된 활동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하고 다른 시각들과 생각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린 그것을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획 취재 이름을 고양이의 병검이라고 지은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병검은 유명한 중국의 연극입니다. 매 초마다 탈의 표정과 색깔이 바뀌는 공연인데요. 매 초마다 바뀌는 탈의 표정과 색깔처럼 우리도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고양이는 한없이 귀여운 탈을 쓴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겐 이들은 야수의 탈을 쓴 공격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존중을 기반으로 공존할 때 우린 비로소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CBS 김다원이었습니다.